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 질문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루터가 로마 그 교황청으로부터의 그 어떤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독립이 어 이제 흔히들 루터의 그 두 왕국론으로 이렇게 해서 종교로부터 세속 정부를 독립하는 그 두 왕국론을 좀 저도 듣게 되는데 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루터의 두 왕국론을 근거로 해서 종교가 또 정치로부터 조금 그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근거로 루터의 두 왕국론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루터로부터 배울 수 있는 통찰이 있는지 또 루터가 또 다 완벽하게 잘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쭉 이제 전공하신 그것을 토대로 볼 때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해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좀 적실하겠다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고마운 말씀이네요. 한경철 목사님이셨고요. 신광수 교수님, 네. 예, 그 강의 감사합니다. 그 루터에 대한, 저도 이제 신학도로서요, 루터에 대한 그 루터 신학, 또 교회 기독교 사상가가 보는 루터를 거의 뭐 100%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제 루터의 그런 신학적인 종교적인 공과 그리고 뭐 과라기보다는 그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 유대인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 문제가 대단히 이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중간에 루터가 유대인을 좋게 생각한 적도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읽은 문헌에는 벌써 1514년에 시편 강의라든가 1517년, 18년에 그 로마서 강의에서도 유대인을 안 좋게 보는 그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시종일관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뭐 루터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책임도 그랬고 시종일관 유대인에 대해서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543년도에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심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문헌을 통해서 저도 읽은 바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질문자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정부론인데요. 두 정부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이제 분리하는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작센 선제의 프리드리히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인 견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1524년, 25년도 이후에 소위 농민전쟁 과격한 종교개혁자들과 결별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그 아주 그냥 잔혹하게 죽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문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년, 23년도에는 그를 지지하고 따랐던 농민들, 또 농민들이 그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의 어떤 열정을 루터의 설교를 통해서 느꼈는데 이제 달라지니까 결국은 독일 귀족에게 그리스도 귀족에게 편지를 했지 독일 농민에게 편지를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정치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건데 그런 것들의 어떤 신학적인 사회윤리적인 한계를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 뭐 바그너와 니체나 또는 피테를 히틀러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듯이
루터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18, 19, 20세기에 와서 루터가 영웅시됐고 그것을 히틀러가 이용한 것은 뭐 거의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신학이나 교회 안에서는 루터를 막 영웅시하고 루터는 뭐 절대 과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이제 선전을 네, 선전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하는데 루터의 역사적인 과학 제한 한계 그다음에 이제 16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적인 지평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루터는 주목하지 않았고 그래서 세계화되는 그런 것도 적었고 특별히 저는 그 이후에는 그 정말 그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건 너무 심했다. 오히려 그때 종교개혁의 열정을 농민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를 다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뭐 역사적인 가설입니다만 독일이 프랑스나 그런 나라보다도 영국 그런 나라보다도 민주화되는데 앞장서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상상도 한번 해보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루터의 한계를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예, 저의 루터에 대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를 너무 또 막 한국교회에서 절대적인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한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오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정말 지평이 열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제가 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루터의 한계라는 게 어떤 거죠? 예컨대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한계죠. 예. 신광수 다시 한번 루터의 한계가 어떤 몇 가지 있나요? 다시 한번. 네. 이제 유대인 문제. 유대인 문제를 유대인 문제. 그러니까 네네. 역사적인 그 16세기, 15, 16세기 안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다른 좀 유화적인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왜 그러냐면 네네. 그 당시에 이제 터키인들이라든가 카톨릭의 교황이라든가 또 유대인들이라든가 다 악마로 왔거든요. 이제 네네. 악마로 네네. 왔는데 좋습니다. 네. 그런 점들 그 유대인 음. 문제 그다음에 음.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특별히 농민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누가 있으실까요? 일단 여기서 일단은 하고 또 하죠. 네.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뭐 좋은 저기 뭐죠? 그 루터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분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우리 강 목사님이 조금 더 많은 메시지를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강의하시기 직전에 요거 말고 후반부에 있다고 하는데 그 후반부에 사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실 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듣고 싶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루터가 살았던 당시는 종교의 정치학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종교를 말하자면 교황을 말해야 되고 교황을 말하는 것이 또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의 정치학의 시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용어가 정치학의 용어인 거고 종교의 사상이 바로 정치 사상이었다. 그래서 종교의 정치학의 시대였다는 점을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히틀러의 시대와 루터인데 이게 큰 의미에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근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이제 근대가 이루었는데 그것은 역시 근대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것은 다 영국과 프랑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사회에서 선진을 가고 있었던 거죠. 선진을 가고 있었고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에도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자본주의 선진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였기 때문에 제국주의적인 그런
세계 침탈을 많이 했던 거죠. 반면에 이제 독일은 후발주자였다는 거죠. 후발주자였다가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나오는 거고, 그죠? 19세기 1871년 이후에. 그리고 히틀러까지도 1차 세계대전까지도 역시 독일은 유럽의 후발주자로서 그것이 다 이제 묶어져 가지고 이제 그 뭐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측면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교와 정치가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교회 개혁,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해야지 왜 종교 개혁이라고 말 안 하냐 하는데, 저는 처음 번역했던 사람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일본에서 번역한 걸 그대로 썼지 않았을까 싶은데, 종교 개혁,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이 당시 종교는 전 사회와 전 정치 경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은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그런 입장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와 정치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던 그런 사회에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것과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조금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시키면.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뭐 교회나 어떤 특정하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표명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두 번째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이렇게 루터를 영웅시한 이런 쪽이 있는데,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루터 자체에서 그것이 나오느냐. 근데 저는 루터의 글 자체에서 이미 후대 사람들이 민족주의 성향으로 오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유대인과 연관된 거라든지 세속 정부와 연관된 거라든지 농민 전쟁과 연관된 거라든지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루터는 글로 남겼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로 또 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보충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농민 전쟁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1523년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농민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1525년에 농민들이 1525년에 12개의 아티클, 12개의 조항이, 12개 조항과 그 다음에 또 연맹 결성 조항이 두 개라는 유명한 글을 1525년 3월에 발표하고 글로 나옵니다. 그거를 읽고 루터가 굉장히 반깁니다. 반기면서 특정 부분은 맞다, 농민들이 맞다. 조금 과도한 면이 있지만 맞다. 그 다음에 세속 정부들에게도 특정한 면은 농부들의 주장이 맞다,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그러나 과격하게는 하지 말라, 그런 경고를 합니다. 그게 1525년 3월에 농민들의 25개 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월에 4월 27일인가요? 4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농민들이 제후를 죽이고 한 성을 뺏어가서 사람들 죽이는 이제 그런 살인 사건이 나거든요. 그 살인 사건이 나고 나서 루터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에 변하면서 1525년 5월에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살인자들과 이 도적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제후들에게 요구하는 게 저들을 죽여라. 죽이는데 차로 찔러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 그게 농부들이 맞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순종해야 된다는 제후들에게 세속 정부에 순종해야 되는 거기이기 때문에 과격하게는 하지 말라. 이제 그 표현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루터가 시편 강해라든지 로마서 강해라든지 쭉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루터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 당시 유럽에 퍼져 있던 그냥 그대로 읊는 거예요.
그대로. 그다음에 1523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 유대인이었다. 거기도 유대인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다 씁니다. 다 쓰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그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라든지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루터는 그 당대의 어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안에 있었던 거죠. 그 틀 안에 있는데 그래도 43년간 달리 23년까지는 그래도 저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3년에 와가지고 이제 확 바뀌게 됐다. 그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그러면 전체로 뭉뚱그려서 대답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